안녕하세요. 유라도서관 동아시아 고전읽기 항우봉기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항우가 드디어 이제 진나라 병사들을 묻는 충격적인 장면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차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항우와 유방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원문을 보면서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는 428페이지고요.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장한, 그 다음에 항우, 흔이라고 나오는데 사마흔, 그 다음에 조고, 이때 조고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진여, 백기, 몽염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군 극원, 항우 군 장남, 상지 미전, 진군 수각, 이세 사인 양 장한, 장한공 사 장사 흔 청사, 지 함양 유 사마, 사마문 삼일, 조고 불견, 유 불신지심, 장사 흔공, 환주 기군. 이 글자는 환이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선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의미 두 개 있는데요. 군대를 회군하다 할 때는 이때는 선이라고 읽을 것 같고 환이라고 할 때는 되돌아가다라고 할 때는 환이라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감, 출, 고도, 조고, 과, 사인, 추지, 불급, 흔, 지, 군, 보알, 조고, 용사어 중, 하무, 가위자, 금전, 승능, 고필, 질투, 오공, 전, 불능승, 불면허사, 원, 장군, 숙, 계지, 장한군, 극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군이라고 하는 글자는 군대라고 하는 명사이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주둔하다라는 군진을 펼치다. 군자 다음에 진세 진자를 넣으면 이제 군진을 펼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건 늘어놓을 진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늘어놓다라는 뜻이고 이게 진세라고 하는 진치다라는 뜻인데 이건 도열하다는 뜻이 있다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군사적으로 진을 치는 거니까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장하는 극원에 주둔했고 즉 진을 쳤고 항우군 장남, 항우는 장남의 군을 쳤다. 드디어 이제 장자가 여기에 요장자가 아닌데 잘못 썼습니다. 요장자죠. 장한과 드디어 이제 항우가 이제 최후의 대결을 위해서 서로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지 미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은 버틸 지자입니다. 이렇게 딱 붙들어가지고 또 서로 지탱하면서 미전, 미라는 글자는 늘 말씀드린다마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부정이에요. 아직 뭐뭐하지 않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다고 했었죠. 아직 뭐뭐하지 않다. 곧 싸울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버티면서 아직 싸우고 있지는 않았다. 진군 수각, 이 각자는 음이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은 이것은 각이라는 음도 있고 극이라는 음도 있습니다. 극이라고 읽을 때는 틈새라는 뜻이고 각이라고 읽을 때는 물러나다. 그래서 우리가 퇴각하다란 말을 쓰죠. 퇴각하다. 퇴각, 뒤로 물러서다 할 때 퇴각이죠. 그래서 진나라 군대는 여러 차례 퇴각을 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항우의 군대에 비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 사인, 양, 장한, 진 2세죠. 호해를 가리킵니다. 호해죠. 호해가 정권을 장악하는데 1등 공신들이 둘이 있었죠. 조고와 이사인데 조고와 이사가 서로 버티다가 이사가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2의 세상에서는 조고가 장악을 하게 되죠. 사인, 양, 장한. 양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여금 사자니까는 2세가 사람을 보낸 거죠. 보내서 장한을
꾸짖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자는 사신을 보낸다 할 때는 시라고 발음합니다만은 임금이 신하에게 사신을 보낸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라는 정도니까 사로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안을 꾸짖도록 했다. 이 양이라는 것은 꾸짖을 양자예요. 잘 안 나오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올 때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꾸짖을 양자. 그래서 이세가 사람을 시켜서 장안이 자꾸 후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꾸짖도록 한 겁니다. 장한공, 장한은 두려웠고 장사흔 청사. 장사를 보내, 장사흔입니다. 장사는 벼슬 이름이고 흔은 여기 사마흔을 가리킵니다. 사마흔을 보내 청사, 일에 대해서 청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하다는 뜻인데 속사정을 말하도록 청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자는 사실은 동사죠. 그러니까 속시원히 말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함양에 이르렀을 때 사마문에 머문 것이 3일이었다. 3일 동안 사마문에 머물렀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사마문에 머무른 지 사흘이 지나도록 조고불견, 조고는 불견, 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은 거죠. 이 당시에 조고가 모든 정치를 앞에서 주관하고 이세 황제는, 이세는 바로 이 연실이라고 그러죠. 연거라고 그러죠. 개인 그 거처한 사거에, 궁궐 뒤에 사거에서 연애를 베풀면서 이제 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죠. 아마 같이 강독을 들으셨던 분은 뭐 기억을 하실 터인데 이사열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세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거였어요. 불신지심. 불신은 믿지 않는 마음이죠. 믿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지 않다, 믿어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죠. 사마문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그걸 참조해 보도록 할게요. 429페이지에 오른쪽에서 셋째 줄에 3번 주석입니다. 집해주인데요. 범원 사마문자, 사마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궁원진의 궁궐 안에 병이 소재, 병이는 이제 병사들, 무장한 수비대죠. 무장한 수비대가 거처하는 곳이고 사면계유 사막, 사방에 각각 모두 사막을 두었고 무사, 무사니까 이게 군대에 관한 일들을 주관하도록 했다. 총원 관지 외문 위 사망은 총괄해서 말할 때는 궁궐의 바깥에 있는 문을 사마문이라고 한다. 원래는 궁궐 안에 담장 안에서 궁궐을 지키는 이 호위무사들이죠. 호위병들이 거처하는 곳이 사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한 가지 얘기하면은 궁궐의 바깥에 있는 문을 가리킨다. 여기서 아마 사마문은 궁궐 바깥에 있는 문을 가리키는 걸 보는 게 제일 적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사흔공, 장사흔이 사마흔이 두려워서 이 공이라는 글자가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공포라고 할 때 앞에서 막 윽박질러 가지고 무서워하는 게 있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이제 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아주 그냥 끔찍한 어떤 이 괴물들을 등장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기운들이 내 주위에 스멀스멀 이렇게 다가오게 해서 주인공을 좀 무서워하게 만드는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에 사실은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많은 경우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조구가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세는 내놓고 얘기했지만 조구는 드러내지 않은 채로 그냥 상대로 하여금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싸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 그럴 때 이제 공자를 쓰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 경우는 다르지만 이 공의 의미가 그렇다.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외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할 외자. 이 외자는 어디하고 많이 쓰이냐면은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 또 내가 어떤 내가 믿는 종교의 어떤 믿는 어떤 신봉자가 있잖아요. 신봉하는 어떤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외하는 대상에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이거는 공포잖아요. 다르죠, 그 느낌이. 그래서 외라고 하는 말은 경외라는 말을 가지고 뜻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이라는 건 그것과 다르게 공포, 무섭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이런 거로 이렇게 약간 차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주, 기군, 불감출, 고도 그랬습니다. 돌이켜서 자기의 군을 이 환주죠. 자기의 군을 이렇게 돌이켜서 불감출 고도라. 이게 고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갔던 그 길로 감이 나오지 못했다. 본래 다니던 길로 나오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조고 과 사인 추지 불급이라. 조고가 과연 이 조고는 기회를 틈타고 있었던 거죠. 상대의 어떤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참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인 추지 사람을 시켜 그를 추격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불급 미치지는 못했다. 흔지군 보활 사마은이 군대로 돌아가서 보고하여 말하기를 했습니다. 조고 용사 중 용사라는 말은 일을 쓰다라고 직역을 하지만 일을 마음대로 부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 이거 오로지한 전자에다가 전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거는 마음대로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하면은 이 용사란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번외의 이야기인데 문학 비평에서 옛분들이 용사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이를 쓴다라는 건데요. 즉 익히 알려진 우리가 고사성어를 활용할 때 그때 용사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한문을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시에 관심이 있거나 시학, 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비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용사란 말을 가끔 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용사는 예전의 고사성어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작품을 써내는 거죠. 여기선 근데 정치상에서의 용사라고 하는 건 뭐다?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때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인 여기죠. 용사어 중 안에서 조고가 마음대로 하고 있고 하불가 하무가위자 그 아래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위자랬잖아요. 가위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제어하든 간에 어떤 건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점등성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능자는 이길 수 있다면 고필 질투오공 조고는 기어이 질투 이 조고의 심성 가운데 참 못난 심성이 질투예요. 그래서 미워할 질자입니다. 빠를 질자 병 질자도 있지만 이제 미워할 질자고요. 투자도 미워할 투자입니다. 우리의 공입니다. 나의 공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공을 질투할 것입니다. 전불능승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불면허사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죠. 원 부디 원하건대 청컨대 다됩니다. 장군께서는 숙계지 이 숙이라고 하는 글자는 요 글자하고 동자입니다. 요 숙은 이글 숙자잖아. 이건 누구 숙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 숙자는 요 숙자는 선택에 관한 문제라면 요것은 익숙하다는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잘 익숙하게 계지 헤아려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사마흔이 지금 이제 이 조고에게 갔다 온 뒤로 지금 이제 장안에게 조심하시라는 그런 어떤 계책을 냈습니다.
네, 비슷한 또 편지가 하나 또 날아옵니다. 제가 글자를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안 들어가서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다 들어가고 보실 수 있도록 조절하느라고 좀 있습니다. 들어갔네요. 이제 있습니다. 진여, 역유, 장한서 하겠습니다. 진여가 또한, 여기라고 한 역자는 또한이죠. 누구 때문에 역자가 들어가냐면은 바로 앞에 사마흔이 이제 보고서를 올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진여도 또한 장한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했습니다. 백기위 진장 남정 언영 북갱 마복 공성약지 불가승계 이경 사사 몽염 위 진장 북축 융인 개유중 지수 천리 경참 양주 하자 공다 진 불능 진봉 인이 인 이법 주지 여기까지입니다. 백기는 사람 이름이죠. 백기는 진나라의 장수였었고 전국시대 말기에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사적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백기는 진나라의 장수가 되어서 남정 언영 남쪽으로 언땅과 영땅을 정벌했다. 이게 거의 초나라 지역이에요. 북갱 마봉 북쪽으로는 마복을 갱 파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복이라는 이름의 인물에 대해서는 우선 6번에 보세요. 우리 교재 429페이지 오른쪽에서 4, 5, 6, 7번째 줄 보시면 세근주가 나와요. 그래서 조사 자괄이라 했습니다. 조사의 아들인 조괄이라는 얘기죠. 대호 마복이라고 이제 불렸다는 얘기입니다. 마복은 이 조 씨의 이 관명으로 복무사 이 군대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중정적덕이 말하기를 조괄은 시 마복군지자라 마복군의 아들로 그 당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칭마복이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복이라는 인물은 바로 조괄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조괄이라는 인물이죠. 조나라입니다. 조나라. 그러니까 백기가 진나라의 장수가 돼가지고 남쪽으로는 초나라를 갖다가 거의 수도잖아요. 영땅은 수도거든요. 수도까지 왔고 북쪽으로는 바로 조씨 집안의 진나라, 진주할 때 조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무너서 조위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조나라도 대단히 강한 나라거든요. 이 나라의 조과를 이제 파묻었다 그랬으니까는 대단히 어떤 이 남쪽으로 북쪽으로 활약을 많이 했던 장군입니다. 공성약지 불가승계라 이죠. 다 술목입니다. 성을 공격하고 약지 땅을 경략한 것이 불가승계라. 승이 나오면 뭐라고 하죠? 이루다 뭐뭐하다. 불가승계니까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이루다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형이다. 그러나 말리르자는 영어 그러나입니다. 역적. 경사사라. 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끝내 사사 죽음이 내려졌다. 죽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몽염위 장군 진장 북충융인 몽염은 누구죠? 이사를 잡은 다음에 이제 잡기 전인가 그때 이제 몽염도 같이 이제 잡히죠. 하여튼 이 이세가 등극하기 위해서 처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군이 바로 몽염이었죠. 몽염 장군입니다. 몽염은 이세의 형이었던 부소와 함께 어쨌든 이 진나라를 끌어간다고 당시에 알려던 괜찮은 장군인데 이 장군을 결국에는 없애고 나서야 이제 조고도 안심하게 되고 이세의 정권이 이제 안정화됩니다. 몽염은 위진장이라 몽염은 진나라의 장수였는데 북충융인 북쪽으로 융이 이제 오랑캐죠. 북쪽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원래는 융은 서쪽이죠. 서쪽. 우리가
외우시면 되는데 동이, 서융, 남만, 북쪽에서 동쪽의 소수민족은 이라고 하고 서쪽은 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간 이 북쪽으로 이 서쪽에 있던 용인들을 몰아낸 거죠. 서북쪽으로 몰아낸 겁니다. 남쪽의 만족, 북쪽의 적입니다. 오랑캐라고 번역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오랑캐는 비문명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는 이 중화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이족에 해당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오랑캐로 부르는 건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저질이 중국 문헌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중국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고전적 자료로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무리 우리가 뭐 읽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어떤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으로 강의 드릴 때도 이제 오랑캐란 말보다는 그냥 잘 안 되면 이족 또는 적인, 이인, 융인, 남인으로 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들을 부르는 말이었고요. 그쪽의 소수 민족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중 땅을 열었어요. 유중을 개척해서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수철이라 그 땅이 수철이라는 얘기예요. 자, 수소 들어가야 됩니다. 유중을 열어서 그 땅이 수철이지만 말리리자가 요 부분 생략이 됐죠. 사실 이렇게 썼다 안 썼다 하면서 하는 이유는 잘 보시면은 일종의 리듬을 타고 있어요. 공성약지, 불가승계, 이경사사 딱 네 자들이죠. 여기도 보면 꼭 맞지는 않지만은 몽여위, 진장, 북축융인, 개유중, 지수천리, 말리리자가 들어가면 5글자가 되거든요. 없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 끝내 양주에서 참수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하자. 무엇 때문인가? 이건 외우세요. 그냥 무엇 때문인가? 놈자자가 뭐뭐라는 것인데 어떤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공다. 공이 많아서 너무 높아서 진불능 진봉. 진나라가 모두 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이 업적은 레벨 10인데 레벨 10을 넘어섰는데 진나라가 이제 벼슬을 줄 수 있는 건 레벨 10까지란 말이죠. 다 봉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공이 많았다라는 거죠. 재주가 높고 공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이들의 생명을 재촉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법주지 그로 말미암아 법으로서 그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법으로서 그들을 주벌했던 것이다. 금 장군 위 진장 3세 지금 장군께서 장한 장군입니다. 진나라의 장군이 된 것이 3세의 3년입니다. 망소실 10만수 이 제후병기 자익다 그랬습니다. 망실입니다. 망소실이죠. 망자는 이를 망자고요. 이를 망자. 소실 잃어버릴 바죠. 바소자인데 이게 좀 틀렸네요. 원문을 보니까요. 다시 보니까 말이 안 돼 싶어서 했더니만 소망실이네요. 죄송합니다. 소망실. 그러니까 망실한 바입니다. 망실한 바. 이상해요. 말이 안 붙어서 망자가 동사가 안 되다 했더니만 확실히 제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어떤 이상하다 했습니다. 소망실. 망은 이를 망자고 실도 이를 망자야. 잃어버린 바가 10만수. 요렇게만 제가 나와서 이 써있자는 숫자까지 걸리는 거라고 처음에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으로서 수를 헤아리다.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이니까 적어도 20만, 30만, 40만, 10만의 단위를 가지고 헤아린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석을 살펴보니까 9번 주석의 한서에 반고의 한서에는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그때 이 써이자가 이 이자로 나오나요? 너무 이자죠. 이미 너무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됐는데 지금 군인을 잃어버린 수가 이미 10만 수라는 거죠. 10만으로 이제 헤아린다는 얘기입니다.
써 이자를 해도 괜찮고 너무 이자로 하니까는 어느새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하니까는 훨씬 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써 있자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너무 이자가 되다 보니까는 이것은 너무 이자다 보니까는 이건 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 좀 뭔가 공이 좀 적은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공이 많은 사람도 저렇다는 얘기죠. 게다가 알리전 엔드입니다. 게다가 제후들, 이 제후는 원래 제후는 천자가 있고 천자가 각 지역에다가 자기의 일가 친척이나 종친들을 갖다가 혹은 자기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한테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제후가 되는데 지금의 이 제후라는 말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진나라가 있고 진나라와 상관없이 저마다 일어나 가지고 내가 그 지역의 맹주가 됐던 인물들이거든요. 항우나 유방도 마찬가지죠. 그런 제후들이 병기 아울러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서 자 불어난 거죠. 물이 불어날 자자입니다. 있다 더욱 많다이죠. 그러니까 제후들이 나란히 일어나 불어나더니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죠? 피 조고 소유 일구 금사 급 역공 이세 주지 고욕 이법 주 장군 이색책 사인 갱 경대 장군 이탈기화. 저 조고는 이 소자는 평소 소자입니다. 평소 앞에다가 이렇게 평자 쓰시면은 평소에 유는 아첨할 유자죠. 특히 유의 내용은 상대의 마음을 맞춰주는 말하는 게 유가 돼요. 그러니까 조고가 이세에게 어떤 말을 했겠어요. 지금 세상은 평안합니다. 유흥을 즐기려면 세상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도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짓말로 세상이 평안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아첨을 떨어왔던 것이 일구 그 날들이 오래되었습니다. 금사급 지금 사태가 급박해지자 또한 이 사람도 두려워하는군요. 이세가 그를 주벌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조고도 사실은 왕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1인자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1인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운명인 것이죠. 근데 여기도 공짜예요. 진나라가 갖고 있는 이 시기에 보면은 공포 정치 같은 이 공짜가 참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욕 이 법으로 여기까지 걸린다. 법자까지 걸립니다. 주 장군을 주벌해서 써있자는 그리하여 말리일자입니다. 그것으로서 색책 자기의 책무를 막고 이런 얘기입니다. 막고 이게 좀 더 걸리겠네요. 색책이라는 말은 어떨 때 우리가 쓰죠.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 겸양하면서 제가 당신이 요구한 내용을 겨우겨우 메꿔냈습니다 할 때 색책합니다랍니다. 학술회의에 갔을 때 발표자가 있고 토론자가 있잖아요. 발표자가 이제 열심히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럼 토론자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비판을 하든 동의를 하든 자기의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을 내면서 일정하게 자기가 이제 자기가 요구받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겨우 메꿨습니다. 이럴 때 이 토론자로서의 임무, 토론자로서 색책할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른스러운 표현이 하죠. 색책입니다. 외워두세요. 색책이란 말. 그렇게 하고 사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대장군 고칠 겸 대신할 때자입니다. 그러니까 장한 장군을 고쳐서 대신하도록 하여 이탈기와 이 재앙 그 재앙을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사태가 급박해져서 또한 이세가 그를 주벌할까 두려워서 그리하여 욕제를 마지막에 할게요. 법으로 장군을 주벌하여 꾸지람을 막는 거죠. 꾸지람을 메꾸고 막고 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군을 고쳐 대신하여 그로써 그 재앙을 탈출하다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장군 거외구 다내 이거 각이 아니라 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저 장군은 거외국 바깥에 거처한 지 즉 궁 바깥에 도성 바깥에 거처한 지 오래되어서
다내극 안으로 틈이 벌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공역주, 무공역주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네요. 자, 공을 지니고 있어도 역 또한 주벌되고 이 주자 하나 가지고서 피동이 됩니다.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유공역주, 무공역주 8글자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피동이에요. 글자 하나 가지고서 의미상. 무공역주, 공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또한 주벌을 당합니다. 어쨌든 당신은 주벌될, 죽임을 당할 운명이라는 얘기를 유공역주요, 무공역주라 그랬습니다. 차, 천지, 망진, 무, 우지, 개, 지지. 장차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늘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우지, 어리석은 이든 또는 지혜로운 이든 할 것 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논할 것 없이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느 뭐라고 따질 것도 없이 이런 얘기예요. 무타라 다른 것은 없이 이러거든요. 무우지 어리석든 지혜롭든 할 것 없이 개지지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 장군 내 불능 직간 외위 망국장 고특 독립이 욕 상존 기불레제 이제 장군께서 안으로 사실 이것은 안으로 들어가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궐에 들어가서 불능 직간 직접 간세할 수 없고 누구에게 이세에게 직접 간세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밖으로 나와서는 망국의 장 즉 망한 나라의 장수가 되어서 고특 특도 우뚝 솟은 거고요. 고도 우뚝 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특이라는 말은 외롭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홀로입니다. 여기서 약간 외롭단 말도 있네요. 어떤 의지가지 없이 외따로 좋은 말이네요. 외따로 독립 홀로 서서 욕상존 늘 살아있기를 원하고 계시니 기불레제 요거 네모를 치세요. 기불레제 뭐뭐가 어찌 뭐뭐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서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볼게요. 지금 장군께서 안으로 또는 안으로 들어가 직접 간세할 수 없고 밖으로 나와 망국의 장수가 되니 외따로 후뚝 서서 홀로 서서 늘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찌 서로 슬픈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장군 합을 여기가 환이 아니라 선으로 읽어야 됩니다. 되돌린다. 선병 여 제후 위중 약공 공진 분왕기지 남면 친고 장군은 어찌 머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머무하지 않으시고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 머무하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 걸려요. 선병 하면은요. 이 선자는 이렇게 씁니다. 요거리 돌선자거든요. 돌선자. 되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되돌리다. 그래서 보통 회자하고 우리 위화도 회군할 때 그겁니다. 회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환병이라는 말은 우리가 회군이라는 말입니다. 군대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제후들과 더불어서 합종이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합종. 그들을 뒤따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합종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함께 대하여 약공공진 함께 같이 약조하여 그죠? 약조하여 맹약을 하여 이 맹약을 하여 함께 진나라를 공격해서 분왕기지 그 땅을 나누어서 왕노릇하며 남면 친고 남쪽을 바라보는 거죠. 친고 칭은 고자는 짐이란 뜻이에요. 짐 고자죠. 나 원래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제후가 자기를 지칭할 때 고라고 한단 말이죠. 천자는 누구래? 짐이라고 그래요. 짐이라고 하는 말. 짐이라고 할 때는 조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시황제가 만들어낸 말이죠. 진시황이 나는 조짐만 보고서도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 관심법 같은 거죠. 그래서
짐이라고 먼저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제후들은 고라고 자기를 부르는 거죠. 사실 이 용어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칭호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의 시기, 귀신의 의해서 동티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리에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거는 낮은 걸로 서로 보호를 해야 되고요. 또 음험한 거는 또 너무 밝은 걸로 보호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사형수를 죽일 때 한낮에 죽여요. 12시에 죽이거든요. 사형할 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죽는 것은 음기가 아주 세거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음기의 어떤 총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음기가 세는데 밤에 죽게 되면 음기가 강한 가운데 또 다른 음기가 보태지기 때문에 사람이 힘겨 버텨낼 수가 없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음양상 가장 양기가 왕성한 한낮에 음기를 그나마 제어할 수 있어서 한낮 12시에 바로 사형을 집행을 한다고 해요. 옛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시에 이제 사형을 집행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보통 하거든요. 자, 고라는 것은 외로울 꽃자, 임금이 외로우가 아니고요. 어쨌든 스스로를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인 거죠. 원래 고라는 말은 부모 없는 아이죠. 부모 없는 아이를 이 외로운 고자를 썼었죠. 자, 장군은 어찌하여 군대를 돌려서 제후들과 함께 합종하시고 맹약을 하여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여 그 땅을 나누어 왕노로 타시고 남쪽을 바라보며 고를 부르지 칭하지 일컫지 않으십니까? 차 숙여, 그죠? 차 숙여 신복 부질 처자 위류코 그랬습니다. 자, 위류코. 이것은 수교하면은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A 수교 B 하면은 자, 이건 좀 그래서 A와 B를 비교하는데요.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사실은 A보다는 B가 더 못하다는 얘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수교 B 이런 거는 이것을 뭐뭐와 더불어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아마도 후자보다는 앞제 전자를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수결한 부분에다가 A 수결이 직역을 하면은 A는 B와 있을 때 어느 것이 낫습니까? 보통은 앞에 있는 것이 나았다라는 의미로 이 문형이 많이 쓰입니다. 신복 부질 그랬습니다. 몸은 도끼 붙자고요. 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끼로 어떤 뭘 베려면은 이 도끼를 받는 어떤 모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사람을 집어넣은 재 가지고 도끼를 보죠. 좀 잔인한 그림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탕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좋게는 침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 그 주석 보시면 11번에 보면은 사람을 참수할 때 쓰는 참자에다가 참인 침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다 대는 거예요. 도끼 아래 엎드리고 처자는 6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거는 어떻게 줄까요? 이게 이게 포로죠.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고 아내와 자식은 이제 이 노예죠. 노예가 되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안 호의 음사 후 시성 요거는 시로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항우 욕약 양미성 장안이 호의
호의는 여우의 의심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말에 대해서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궁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우가 그렇게 의심이 많다면서요. 여우 많은 의심이 많은 것처럼 지금 내가 어떻게 이게 사실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어떤 이제 인생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달리면은 진나라의 이제 배신을 때리고 이제 그 이 초나라 군대 투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옳을까 그럴까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거죠. 그래서 음자는 몰래, 남몰래, 후는 정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볼 후자거든요. 그래서 이 후라고 하는 게 우리 교재에 보면은 군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군대 군자에다가 요 후자를 쓰면은 군대에서 쓰는 일종의 정탐꾼을 후라고 합니다. 시성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몰래 군우인 시성으로 하여금 항우에게 보내도록 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여금 사자보다는 이것은 보낼 시자가 좋을 것 같아요. 심부름 보낼 시자. 사실 이것이 원래 사신 보낼 시자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을 보낸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사로 쓰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만큼은 제가 시로 발음을 읽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자가 두 개일 경우에는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로 읽고 이건 사로 읽자. 이때는 일반적으로는 이건 다 사자로 해가지고 이게 뭐뭐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지만 불이다. 요 두 개가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앞에 것은 사신본을 시로 읽고 뒤에 것은 사신 또는 심부름꾼으로 읽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사자가 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신을 보낸다는 뜻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로 하여금 항우에게 원래 이렇게 요 심부름이 돼서 그죠? 그러니까 후 시성으로 하여금 항우에게 일정하게 이제 그 협상을 꾀하는 사람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 얘는 뭐뭐 하게 하다는 조동사가 되는 거죠. 혹은 조동사 혹은 부사라고도 부를 것 같아요. 통사로 본다면. 이건 살펴보게 하다.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용약 그리하여 약조를 맺고자 했는데 맹약을 맺고자 했는데 양미성 맹약을 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항우사 포장군 일야 임병도 삼호 군 장남 여진전 제파지 항우가 이게 당연히 사자죠. 포장군으로 하여금 일야 밤낮으로 임병 군대를 이끌고 삼호를 건너서 장남에 주둔하고 여진전 하였는데 여진전 진나라 더불어 싸워서 제파지 거듭 그들을 깨뜨렸다. 장안의 군대를 깨뜨린 거죠. 사실 이제 장안이 계속 몰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항우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장안은 여전히 호위하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알아차린 거죠. 게다가 남몰래 사람을 보내 떠봤잖아요. 그것도 군우 정도밖에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가 아직은 정확하게 항복의 의사가 없고 뭔가 이 분위기를 떠본다라는 것을 항우도 이제 가늠을 한 거죠. 그래서 포장군을 시켜서 오히려 더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항우실 임병 격진군 오수상 대파지 항우가 실이라는 것은 모두 총동원할 때 실자를 씁니다. 원래 다 실자거든요. 다 모두 다 모두 대대적으로 인병 군대를 거느리고 격진군 진나라를 오수가에서 쳤다. 그래야 대파지 크게 그들을 깨뜨렸다. 했습니다. 장안과 항우가 싸워서 항우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과정 속에 이제 이 앞서 보았듯이 지금 진여와 그다음에 사마흔의 보고가 이제 이 장안에게 주어졌고 모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나라에 계속 충성을 한들 훗날이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봐도 당사자는 사실 늘 이렇게 미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430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로 430페이지의 문장인데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장한과 항우가 지금 현재 이게 최주인공이에요. 사마흔이 또 등장을 하고요. 조구가 다시 또 등장을 합니다. 사람이 이게 서로 나오는 건 이름이 거론된다는 얘기입니다. 장한, 사인, 견, 항우, 용약. 자, 다시 한번 이제 거듭하는 거죠. 장한이 사람을 시켜 항우를 뵙도록 했다. 아까는 그 약간 시찰하게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보고 용약, 맹약을 맺기를 원하였다. 맹약을 원하였다. 항우가 소, 굴리들을 불러서 모의하기를, 도모하기를 양소, 욕청기약. 우리의 양식이 좀 적다, 떨어졌다. 하기를 원한다. 청, 받아들여주기를 원한다.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기약, 맹약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굴리개왈, 굴리들이 모두 말하기를 좋습니다. 선합니다. 항우내 여기 원수남 은어상. 항우가 이에내자는 앞에 굴리들과의 협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와 더불어, 즉 장한과 더불어겠죠. 기 원수 남쪽 은허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죠? 원수 남쪽에 있는 은허가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미 맹약이 맺어지고 나서, 제가 아까 약자를 맹약으로 번역한 이유는 이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바로 맹약이죠. 맹약입니다. 장한, 견, 항우, 유체, 위연, 조고. 참 여기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장한이 항우를 보더니만 유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뭔가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장한도 억울했겠죠. 자기는 평생 충성을 다했는데 이 정권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뭔가 위협하고 믿지 않고, 게다가 이제 죄를 주려고 하고 억울하죠. 그래서 위연, 조고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위자는 이때는 위할 위자인데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우를 위해서 표현을 했는데 항우에게 조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항우 내립 장한 위 옹왕 치 초군중. 항우는 이에 장한을 세워서 옹왕으로 삼고는 치 초군중, 초나라 군중 안에다가 두었다. 장사흔 위 상장군, 장진군 위 전항. 요 글자 항자입니다. 항이라고 읽을 때는 줄이라 뜻이거든요. 즉 전항이라는 것은 선봉대를 가리키겠죠. 맨 앞에, 전선의 맨 앞에 있는 앞줄이니까 선봉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사인 사마흔으로 하여금 상장군으로 삼아서 진군을 거느리고 항복한 진나라 군대입니다. 장한이 거느리고 있던 진나라 군대가 항복했잖아요. 진군을 거느리고 진군을 맨 앞에 선봉대로 삼도록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재의 430페이지에 왼쪽에서 넷째 줄에 보면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고증주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시 요약, 장한이 처음에 맹약을 맺기를 원했을 때 양미성, 맹약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이 우사격지, 항우가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공격했죠. 아까 공격했던 이가 누구냐면 누구죠? 포장군이었죠. 포장군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했었죠. 기부욕약,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장한이 거듭해서 맹약을 맺기를 원하자 인양소의 후청지, 양식이 떨어졌다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뒤에 그것을 들어주었다. 사실 어떻게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군리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논리로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항우가
사실은 장안을 끝까지 배척할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장안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 있고, 또 항복을 하게 되면 장안이 거느리고 있던 군대가 자기의 휘하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항우는 또 전략적으로 장안에게 확실한 항복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맹약이란 이름하에. 그런 부분들, 항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밀한 전략가적인 모습들을 이 사마천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병법을 운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그럭저럭 괜찮은 어떤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에서 431페이지에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나라 군대가 이제 땅에 묻히는 좀 참혹한 장면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근데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항우의 군대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그 모질다고 할까요? 사실 전쟁에서는 적이 아니면 아군이고 아군이 아니면 적이잖아요.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 확실하게 나뉘거든요. 적이 아니면 아군이고 아군이 아니면 적이죠. 근데 그 적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모두 파묻어 버리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요 오프라인도 말씀 한번 드렸었고 한 번쯤은 보시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는데 서초패왕이라고 하는 오래된 비디오가 있습니다. 오래된 비디오로 나왔으니까 아마 이게 어디선가 이렇게 돌 거예요. 파일상으로 돌 텐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땅을 깊게 판 다음에 다 진나라 군들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땅을 흙을 덮어버리거든요. 진짜 묻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시신을 묻는 게 아니고요. 산채로 사람들을 갖다가 그 많은 수를 갖다가 묻어버리는 거죠. 좀 끔찍하죠, 사실은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진나라 이줄이 나오고요. 제후의 이줄들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또 장장군 장안이 등장하고 항우가 등장하고요. 영포라고 앞 이름 나와서 이번엔 경포라고 하니까 이름이 바뀐 걸 보면 그 사이에 영포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포장군이 나오고요. 장사은, 사마은이 등장을 하고요. 도위, 동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신안이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더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 신안이라고 하는 지명은 좀 하남 쪽에 이게 낙양 쪽이거든요. 낙양에서 조금 더 이렇게 이 서안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지명인데요. 두보가 당나라 시인 두보가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아주 중요한 현실주의, 리얼리즘 시를 짓습니다. 신안리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삼리 삼별 시리즈를 짓거든요. 삼리 삼별 해가지고 세 지역의 아전들, 관리들에 관한 어떤 모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또 세 가지의 어떤 이별, 신혼 결혼하자마자 헤어져서 군대로 가는 거, 나이가 들어 돌아왔는데 또 다시 전쟁이 벌어지니까는 출정해야지 하면서 과감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슬픔들 이런 걸 그리고 있는 삼리 삼별 이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신안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인 것 같아요. 훗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동쪽과 서쪽에 서로 맞부딪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후 신안에 이르렀다. 이제 항우의 군대가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후 이졸, 이시, 고요, 사, 둔졸, 둔수, 과, 진중. 제후의 이졸들이 이시 이전에 있습니다. 다른 때에 고요, 요는 요역이에요. 요역입니다. 사는 둔수, 이 둔수라고 하는 것은 진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에 다른 때에 오래된 그 옛날 요역으로 둔수를 하러 가면서 이제 진을 칠 둔자고 수자리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제 군대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진중 땅을 지날 때 진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서안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진중 땅을 지날 때
진중 이졸 우지 다 무상 그랬습니다. 진중 땅의 이졸들 관리며 이런 병졸들이 우지 그들을 대우하는 것이 누구? 제후 이졸들을 처우하는 것이 다 무상이라. 무상이라는 말은 모습이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잘 것 없었다, 보잘 것 없었다, 좋은 모습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상이란 말을 기억해 두세요. 무상이란 말은 이거는 좋은 상황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 무상이면은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중의 이졸들이 볼 때는 제후들의 이졸들은 자기보다 하급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함부로 대하는 걸 바로 다 무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급, 진군, 항, 제후, 제후 이졸, 승, 다, 노로, 사지, 경, 전력, 진, 이졸.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진나라가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급, 진나라 군대가 제후들에게 항복함에 미치어 사실은 이제 항우의 군대에 항복하는 거죠. 미치어서 제후의 이졸들이 이들이 이제 오히려 자기가 또 지위가 높다고 이제 복수를 하는 겁니다. 승이라는 말은 기회를 타다라는 뜻입니다. 승리를 타고서 자, 다에다가 여기다 네모를 치시고요. 노로 사지. 노로는 다 종이나 혹은 노예죠. 노예로 사지. 그들을 부렸고 이때 지자는 바로 진중 이졸들이죠. 경도 네모를 치세요. 그리고 절욕. 절은 꺾을 절자나 욕은 모욕을 주는 거죠. 상대의 기운을 꺾든가 아니면 상대를 모욕하는 거죠. 진나라 이졸들을 꺾거나 모욕하였다. 제가 네모를 치라고 한 건요. 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을 따자 혹은 자랑할 따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때는 무거울 중자의 의미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heavy의 뜻입니다. 즉, 이 다라는 말이 경이라는 말하고 서로 상대어로 쓰일 때는 이것은 무거울 중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사마천은 이렇게 대가 될 때는 약간 표현을 바꿔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에서 이것은 무겁게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하게는 승세를 타고서 무겁게는 저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리고요. 가볍게는 저들을 막 욕하는 것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진이졸 다 저런 이때의 다자는 그냥 마늘 다자예요. 대부분 진나라 이졸들은 대부분 저런 남몰래 얘기하기를 이 절자는 남이 들을세라 저으기 이런 뜻입니다. 저으기. 근데 한글로 치면 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저으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이 들을세라 아니죠. 말하기를 장장군 등 사오속 항제후 금능 입관 파진 대선 장장군 등이죠. 장장군 등이 저 장군들이 오속 우리들을 속자는 무리 속자입니다. 이것은 5배 5등 방금 나왔네요. 여기 5등 등자 이거 무리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3.1절 독립선언서 있죠. 기미독립선언서에 보면 5등은 자에 우리들은 이해하면서 할 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때 등도 우리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자, 속자, 이 등자는 모두 우리들, 복수형을 뜻할 때 쓰이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장장군들은 저들은 우리들을 속여서 제후들에게 항복시켰고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지들이 우리를 갖다가 살아남으려면 뭐를 꼬드겼겠죠. 금능 입관 파짐 이제 할 수 있다면 입관 함곡관에 들어가서 관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함곡관에 들어가서 진나라를 깨뜨릴 수 있다면 대선 크게 좋은 일일 것이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함곡관인데요. 함곡관에 대한 여기 해설이 조금 나와 있어서 어디쯤 나오더라. 관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이 함곡관은 그 다음 문장이네요. 지금 문장 말고 431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에 나온 주석에 이렇게 나옵니다. 431페이지 1번 주석인데요. 1번 주석에 거기 지페이지에 보면 문영이 말하기를 시관 당시의 관은 제 홍농현 형산령에 있는데 그 미제 하남 곡성현 지금 하남 곡성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쭉 그 다음 문영월이 또 나오고요. 그 옆뒤로 안사고가 좀 나오고요.
맨 밑에 산영, 여함, 고칭, 함관이라고 했습니다. 산의 모양이 이렇게 함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 함곡관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함곡관이 되게 중요한 거는 전국시대에 이 진나라가 중원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바로 함곡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목 가운데 위나라가 그걸 지키고 있었는데 이 진나라가 함곡관을 치고 들어오는 점령하는 순간부터 드디어 중원의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거점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은 이제 항우들이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이쪽이 지금 이제 항우가 되고요. 이쪽이 지금 동서가 나눠졌으니까 이쪽이 지금 항우가 되고 그렇죠. 이쪽이 지금 이 진나라가 되죠. 이 사이에 이제 함곡관이 있는 겁니다. 함곡관을 치고 이제 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에 있는 서안 지역, 관중 땅, 진중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함곡관을 들어가서 진나라를 깨뜨릴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일이다. 즉 불능, 만일에 불능 들어가서 진나라를 깨뜨릴 수 없으면 제후들은 로오소 우리들을 다시 포로로 삼고 이들은 포로로 삼고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다시 그죠? 제후들은 동쪽으로 갈 것이다. 이게 우리들은 지금은 자기들 나라에 제후들이 볼 때는 우리 진나라 이 이졸들은 자기들의 군대로 지금 삼고 있지만 만약에 지게 되면 결국엔 우리들은 그들한테 포로 신사가 되어가서 다시 저쪽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지금 서안 쪽에 장안 이쪽인데 진필 진주 오 부모 처자라. 그리고 진나라는 필 기어이 진 주 모두 죽일 것이다. 우리의 오 부모 처자 아비와 어미 아내와 자식을 모두 죽일 것이다. 가족에 관한 문제까지 나왔네요. 제장 미문 기계 이고항 여러 장수들이 미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미라고 하는 글자의 어떤 그 원래 갑골문을 보면은 이게 머리가 긴 어떤 성인 남자를 가리키고요. 성인 남자를 갖다가 몽둥이로 때려서 피를 흘리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가 들면 일정하게 이제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어떤 물건들은 적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떠나지 못할 경우에는 제3자가 뭐 가족이 젊은 사람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때려서 목숨을 잃도록 만드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어느 우리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 풍습처럼 그런 뭐 또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어떤 먹을거리 생산물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유지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정당한 일도 아니고요. 특히 윤리의식이 이제 생기면서 보면은 이거는 대단히 비도덕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몰래 하게 되죠. 그리고 숨어서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일들은 아주 미미한 일, 아주 짜잘한 일, 작은 일로 이제 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자는 안일 삐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정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미문이라는 것은 근데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몰래 이런 얘기입니다. 정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글자를 이제 요 유래를 알면은 요런 의미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확장해 가면서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조용히 그 계책을 듣고는 이고 그로써 써있자는 여기까지 그런다. 그 계책이죠. 여기 들어가요. 그것으로서 항우에게 밀고했다. 알려줬다. 항우 내소 경포 포장군 개활 항우가 이에 경포와 포장군을 불러서 계책을 내기를 합니다. 진이졸 상중 기신불복 진나라 이졸들이 아직은 상이라는 것은 아직은 한 20만쯤 되니까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항우의 군대가 가장 많을 때가 40만이고요. 유방의 군대는 한 10만쯤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중에 20만 정도에 해당하는 진졸이 20만이니까는 자기가 나중에 확보하는 전체 군대의 반 정도 되는 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안의 그 군대를 흡수하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일이에요. 사실은요. 항우의 군대가 몇천 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40 이런 큰 숫자까지 오게 된 것은
뭐 이들의 여러 가지 뭐 무공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건 대단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장안의 군대를 이제 장악했던 것은 대단히 이 병법상에서도 아주 이렇게 뛰어난 어떤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이거는 항우의 병법을 보여준다. 장안의 완벽한 항복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강하게 이 압박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냥 이렇게 흡수 통합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한 것. 항우로서는 대단한 어떤 병법적 지혜를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했겠습니까? 뒤에 아마 느낌상으로는 범증이 있었겠죠. 진나라 이절들이 아직은 많다. 기신불복. 근데 그 마음이 복종하지 않고 있다. 지 관중에 이르러서도 불청.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으니 사필이. 사태는 반드시 위태롭다. 불려 차라리 격살진이다. 차라리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 이거 비교격이죠. A 불려 B 하면 뭐죠? A는 B만 못하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쳐 죽이는 것이 낫겠다. 끔찍한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독으로 그죠? 사실 단독으로 장한, 장사흔, 도예, 도위, 예와 더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진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자. 다 20만을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들이 관중 땅으로 들어가서 내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사실은 진짜 일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장안은 이제 마음으로 이제 충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안과 사마흔과 동해를 데리고서 들어가도록 하자 합니다. 어시에 이에 초군이 야격 초나라 군대가 밤에 그 이 진나라 이졸들, 진나라 군졸들이죠. 공격해서 갱 진졸 20여만인 신안성남이라. 진나라 병졸 20만 남짓 사람들을 신안의 도성 남쪽에 묻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갱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갱이란 말이. 갱이 죽은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산채로 이를 다 묻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앞에도 한번 우리가 도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도자 이제 도사라다 앞에가 어디쯤 나왔었죠? 도지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항우가 사람을 이 상대의 어떤 군인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그들을 처리하는 작업은 대단히 모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함곡간에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함곡간에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함곡간에까지 이르렀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방이 함양을 깨뜨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함양이 먼저 들어간 거죠. 항우가 아주 대단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방은 항우와 이제 직접 만나지는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사실 이제 치고 나왔던 거죠. 그동안 이제 항우는 끊임없이 하나씩 사실 가장 진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장안과 맞서 싸워서 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유방은 다른 길로 해가지고 이미 함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군대가 항우의 군대는 4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방의 군대는 10만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함으로써는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그리고 범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공의 경우에 산동에 있을 때는 재화도 돈도 밝히고 그다음에 호미희 아름다운 여인도 좋아했었는데 지금 함곡간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재물은 그러니까 함곡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함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곡간에 들어가서는 재물도 안 밝히고 여색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건 뜻이 작은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돈을 밝히거나 여색을 밝히는 것은 그걸로는 사실은 이제 거기서만 머물터이지만 다른 데 뜻을 품고 있는 것이다. 범증이 약간 이제 자극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했더니만은 그 사람의 기운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바로 천자의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항우가 항우더러 유방을 공격하도록 이제 자극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